예, 안녕하세요. 레드스타 전문가입니다. 오늘은 그 종목보다 어떻게 하면 종목을 좀 스스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, 텔콘 RF랑 위메이드를 그 예시로 일단 종목 찾는 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뭐 주식이라는 게 결국 많이 알수록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뭐 공부랑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오래 했다고 뭐 성적이 무조건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해놓고선 성적이 잘 나오길 바라면 안 되겠죠. 그래서 뭐 항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경제, 정치, 뭐 외교,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그러니까 항상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뭐 가깝게는 뭐 신문을 보실 수도 있고 뉴스를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가깝게 일상생활에서 찾는다면 뭐 예를 들자면 뭐 옛날에 한창 어, 카카오톡으로 게임하는 거 한창 유행했었죠.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윈드러너도 있었고 전 국민이 하던 그 퍼즐 푸는 게임이 뭐였죠? 예, 애니팡 같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서머너즈 워라는 그런 게임도 있었는데 남들이 다 그냥 게임만 할 때 그럼 저 게임은 누가 만들었을까? 그럼 저 게임 제작사는 주식에 상장이 돼 있을까? 뭐 그거를 그 생각을 해서 뭐 투자를 했다면 꽤 큰 돈을 벌었을 겁니다. 그때 그 애니팡을 만들었던 회사 이름이 썬데이토즈죠. 썬데이토즈. 물론 지금은 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. 왜냐면 애니팡 이후에 게임이 제대로 된 히트작이 없었죠. 근데 뭐 2014년에 15,000원, 15,000원밖에 안 하던 그런 회사가 단 1년 만에 거의 8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보시면 그때 2013년만 해도 15,000원이었는데 2014년 79,500원, 뭐 거의 8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났죠. 사실 그때 당시에 뭐 버스를 타든 뭐 지하철을 타든 사람들이 다 애니팡 하고 있었죠. 그때 애니팡을 그냥 같이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좀 호기심을 갖고 그 회사는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나 뭐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테고요. 그리고 뭐 또 하나 다시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, 예, 서머너즈 월을 만들었던 회사 컴투스라는 회사입니다. 이때 뭐 서머너즈 같은 경우는 뭐 전 국민이 했을 정도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많은 유저를 보유했었습니다. 뭐그 썬데이 토즈의 애니팡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만 유행을 했다면 그 컴투스의 그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2013년에 2만원에서 단 1년 만에 20만원까지 거의 10배 이상, 10배 가량 올랐었죠. 이렇게 주변에서 찾아도 되는데, 사실 지금도 우리가 뭔가 주변에서 충분히, 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다 지나가 보고 나면 되게 쉬운데 막상 당시에는 솔직히 쉽지만은 않습니다. 음, 뭐 이렇게 뭐 주변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인터넷 기사나 뭐 신문 기사로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요. 뭐 예를 들면 오늘 예시로 들려고 했었던 텔콘 RF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뭐 신문이나 기사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. JTBC에서 하루 전에 미국판 가습기 살균제 참사 그러면서 6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답니다. 뭐 때문에 사망을 했느냐 하면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. 밑에 기사 보시면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존슨앤존스가 7천억 배상 판결을 받았다. 예, 7천억이면 뭐 엄청나겠죠. 근데 이렇게 이거 기사만 보고 끝나지 마시고 마약성 진통제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
뭐 비마약성 뭐 진통제는 없나 이렇게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. 그리고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한 주식이 없나 뭐 이런 건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미리 알지 못했더라도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 네이버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세요. 전자공시 시스템. 물론 HTS에서 예,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. 그러시면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금융감독 전자공시를 딱 들어가시면 예, 이렇게 여기가 뭐 일명 다트라고 불리는 그 사이트입니다. 대한민국 기업정보의 창이라고 써있죠. 뭐 웬만한 공시, 뭐 기업 개항 뭐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.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통합 검색이라고 있습니다. 통합 검색. 여기다가 뭐 비마약성 뭐 진통제 이렇게까지 좀 쓰면 그러니까 이제 비마약성까지만 검색을 하겠습니다. 비마약성 검색을 하시면 검색 건수가 44건이 예, 검색이 되죠. 44건이 비보존이라는 회사가 뭐 비마약성 진통제를 만드는 것 같네요. 물론 자세히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걸 반기 보고서를 눌러보시면 뭐 보시면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여기 뭐 보시면 사업의 내용은 뭔지 이 비보존이라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뭐 재무가 어떤지 그리고 뭐 계열회사 등 혹은 주주가 누군지 그리고 제가 비마약성 진통제라고 검색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딱 나오네요. 뭐 당사는 신약 개발 중 뭐 통증 의학 분야 어쩌고 신약 개발 새로운 뭐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 및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비보존이라는 회사는 상장된 회사는 아닙니다. 예, 여기다 검색을 해볼까요? 비보존. 예, 뭐 상장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마 저기 장외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. 물론 장외시장에서 이렇게 뭐 매매를 하셔도 뭐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장외시장이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혹시나 이게 상장이 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상장이 안 될 경우에는 뭐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지잖아요.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러면 비보존을 혹시 가지고 있는 뭐 상장사가 없나 검사를 해보시면 이거 잠시만요. 아까 여기 볼게요. 여기 보시면 주주에 관한 사항을 눌러보시면 그 비보존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여기 텔콘 RF 제약이라고 한 23% 정도 지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마약성 진통제가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막 6천 명이 사망할 정도로 엄청난 이렇게 이슈가 된다면 당연히 비마약성 진통제가 좀 수혜를 받을 테고 그러면 비보존이 수혜를 받을 테고 비보존이 수혜를 받으면 텔콘 RF 제약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겠죠. 돈 버시려면 이런 정도 연상은 하셔야 됩니다. 그게 힘드시다면 뭐 레드스타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. 그런 거 하라고 전문가 있는 거니까요.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이슈만 보고 제가 투자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. 이슈도 중요해요. 이슈도 중요하지만 그냥 생각과 다르게 그 이슈가 그냥 뭐 잊혀질 수도 있는 거고요. 뭐 아니면 이슈 다 좋은데 뭐 회사가 너무 뭐 속된 말로 쓰레기라던가 아니면 당장 상장 폐지될지 모르는 종목이면 그 이슈만 믿고 투자하기는 좀 무서울 수 있겠죠. 그럴 때는 뭐 텔콘 RF 제약의 뭐 재물을 보신다던가 아니면 뭐 차트 아니면 뭐 수급 이런 걸 보시면 되겠죠.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재무긴 한데 어차피 모르긴 몰라도 텔콘 RF 제약은 제약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 기업입니다. 예. 그래서 재무는 특히 바이오 기업에서 재무는 크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. 물론 조금 재무가 좋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 미래에 그 뭐
속된 말로 한 방 터트리는 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업종 특성상 재무는 좀 제하고 보겠습니다. 그러면 텔콘 RF 제약의 수급과 차트를 봐야 되겠는데요. 일단 수급부터 보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최근에 워낙 글자가 작아서 잘 보시려나 모르겠네요. 좀 키워보겠습니다. 최근에 사모펀드에서 좀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워낙 바이오 업계가 최근에 투자 심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투자 심리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뭐 7월, 8월 초반까지만 해도요.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크게 건들지 않았었는데 요즘 뭐 아시겠지만 바이오 쪽에 좀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죠. 뭐 그러면서 사모펀드에서 텔콘 RF 제약을 좀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수급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. 그리고 차트로 돌아서 보면 차트도 7, 8월에는 솔직히 웬만한 제약바이오 다 급락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급락하다가 이제는 좀 반등하는 추세고, 이거는 뭐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지금은 차트 공부하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큰 거래량 나오면서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, 지금 발로 그리고 있어서 이렇게 큰 거래량 나오면서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는 부분, 이런 거는 매집의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거기다가 이건 뭐 되게 선을 긋는 건 좋아하진 않는데 좀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가 요 하락하는 추세를 뚫었죠. 이쪽은 뚫고 나서 옆으로 오른쪽으로 횡보했다가 지금은 조정을 끝내고 상승을 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. 수급도 괜찮고 이슈도 있고 차트까지 괜찮다면 거기다가 뭐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다 요즘 섹터에 그 투자 심리도 좋고 그리고 워낙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거는 물려도 뭐 크게 상관없는 자리입니다. 월봉으로 보시면 2018년 초만 해도 뭐 17,000원까지 했었던 게 지금 5,000원이잖아요. 5,000원인데 요 바이오 업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올라갈 땐 급등하고 떨어질 땐 급락을 하는데 뭐 지금은 2017년 뭐 상승하기 직전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크게 물려도 상관없는 자리고요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좀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그 달빛 조각사라는 그 게임이 100만 예약을 돌파를 했다. 송재경 대표는 누구인가?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. 기대작 달빛 조각사 사전 예약 하루 만에 100만 명 물려. 그러면 이 달빛 조각사라는 게임을 만든 기업은 어디인가? 뭐 그런 거를 좀 찾아보면 여기 좀 나오는데 엑셀 게임즈라는 회사가 여기 있네요. 여기 엑셀 게임즈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. 근데 엑셀 게임즈는 또 상장사가 아닙니다. 그러면 엑셀 게임즈를 지분을 투자한 회사가 어딘가 좀 찾아볼 수가 있겠죠. 찾아볼 수가 있는데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오면 이게 딱 기본 화면인데 여기다가 엑셀 게임즈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나오네요. 엑셀 게임즈가 아니라 여기는 반기 보고서에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엑셀 게임즈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위메이드가 엑셀 게임즈랑 관련이 있나? 뭐 바른손 ENA도 뭐 엑셀 게임즈 어쩌고 하네요. 그러면 일단은 위메이드부터 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? 위메이드 반기 보고서에 딱 들어가시면 여기 밑에 좀 내려가 보시면 계열회사 등에 대한 사항 있죠.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엑셀 게임즈를 누가 투자했는지잖아요. 위메이드 뭐 사업의 내용 이런 건 지금 당장 알 필요 없겠죠. 뭐 재무가 어떤지 지금 그걸 알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쭉쭉쭉쭉 뭐
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회사는 뭐 조이맥스, 뭐 위메이드 넥스트, 뭐 쭈쭈쭈쭈, 뭐 플레오, 조이스튜디오 이러는데 더 내려보시면 엄청 많아요. 엄청 많은데 더 내려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나오죠. 저희가 아이고 엑셀 게임즈로 검색을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. 다시 튕겼네요. 예, 엑셀 게임즈로 검색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엑셀 게임즈라고 검색이 됩니다. 엑셀 게임즈를 지분을 지금 9%나 가지고 있네요. 뭐 엄청 많은 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계 회사가 되겠죠. 예. 이렇게 엑셀 게임즈로 그리고 달빛 조각사라는 그 기사 하나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가는 과정을 일단 그 설명을 드렸고요. 그리고 또 위메이드는 추가적으로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.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는 저기 달빛 조각사보다는 올해 로열티로만 2천억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. 뭐 내년 로열티 2천억 목표. 여기서 내년은 올해입니다. 여기서 2018년에 기사가 나온 거니까 내년이 2천억 목표. 로열티 2천억 가능할까? 뭐 깊게 들어가면 뭐 중국에서 IP 승소가 이어져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있는데 일단 2천억을 벌 수 있다는 가정하에 위메이드를 좀 분석을 해보면 위메이드가 시가총액이 보시면 한 4천억, 제가 추천드렸을 때 당시에는 한 4천억 정도였습니다. 근데 2천억을 그 로열티로 벌 수 있다면 엄청난 거죠. 예. 그런 가정하에서만 투자를 하더라도 현재 뭐 4천억대의 시가총액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저평가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렸고요. 그리고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뭐 NC소프트라든지 뭐 조이시티, 뭐 펄어비스, 뭐 다른 웹젠, 다른 그 게임주들도 뭐 상승 흐름을 계속 타고 있고 섹터 흐름도 괜찮아서 지난주에 위메이드를 추천했었고 오늘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. 좀 이렇게 기사나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종목을 찾고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음에도 좀 다른 투자를 하시는데 유용한 정보를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고요.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유방 오픈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,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으로도 좀 회원님들 수익 많이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. 레드스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